토마스는 큰 사무실 건물 24층에서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밖을 내다보았고 30층에서 한 여자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5분 후 그 여자는 전혀 다치지 않고 바닥에 서 있었어요. 여자는 어떻게 살아남았죠? 하늘을 자세히 보세요. 네, 슈퍼맨이에요. 그가 여자를 구했어요. 그림을 보세요. 여기서 뭐가 잘못됐죠? 수박은 야자나무에서 자라지 않아요. 쌍둥이 형제 스탠과 켄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을 위해 돈을 모으려는 중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형제는 어머니가 갖고 싶어하는 차를 살 만큼 돈을 모으지는 못했어요. 형제는 속이 상했지만 다음날 쇼핑을 가서 다른 선물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켄은 밤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켄은 스탠이 자는 동안 몰래 저축한 돈을 모두 챙겨 카지노로 향했어요. 운이 좋은 밤이었어요. 그는 그 돈을 3배로 늘렸어요. 아침에 켄은 모든 돈을 상자에 다시 넣고 잠들었습니다. 스탠은 일어나서 돈 상자를 열었고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켄이 돈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스탠이 어떻게 알아냈죠? 전날 밤 상자 안에는 크고 작은 지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큰 지폐만 있어요. 켈리는 여행을 하다가 아무도 살지 않는 아름다운 성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녀를 지하실에 가뒀습니다. 켈리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3개의 터널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터널에서는 거대한 굶주린 괴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터널은 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 번째 터널은 잠이 오는 가스로 가득 찼습니다. 5분 후 켈리는 성 밖으로 나왔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켈리는 어떻게 도망쳤죠? 헤드밴드를 마스크로 쓰고 3번째 문을 통해 도망쳤습니다. 이 동물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이 그림에서 이상한 점을 찾으세요. 왼쪽에 있는 작은 동물이 음악을 듣고 있어요. 두 자매가 하이킹을 갔어요. 자매는 각각 성냥 한 상자를 가져갔습니다. 넬리는 성냥을 치약과 함께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셸리는 성냥을 매니큐어 가방에 보관하기로 했어요. 자매들이 숲을 지나던 중 실수로 큰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웅덩이에서 빠져나왔을 때 셸리는 옷을 말리고 먹을 것을 요리하기 위해 불을 지피자고 제안했어요. 두 자매 모두 성냥을 꺼냈습니다. 안타깝게도 넬리의 성냥은 치약으로 덮여 있었고 셀리의 성냥은 매니큐어로 덮여 있었습니다. 두 소녀 모두 성냥을 햇볕에 말리고 장작을 구하러 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모든 성냥이 물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자매는 여전히 불을 피우고 마시멜로를 구울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성냥을 사용했을까요? 셀리의 성냥을 사용했어요. 매니큐어가 말라서 성냥이 방수가 되었어요. 지키지 않으면 깨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약속이에요. 수자는 아들들을 묘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모두 빨강머리예요. 3명만 빼고요. 3명만 빼고 모두 금발. 3명만 빼고 모두 갈색머리. 그리고 3명만 빼고 모두 분홍머리예요. 수자는 아들이 몇 명일까요? 네 명입니다. 빨간머리 1명, 분홍머리 1명, 갈색머리 1명, 금발 1명입니다. 리사는 유명한 톱 모델이었어요. 그녀는 화보 촬영 중 탈의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사가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모델의 매니저는 매우 걱정했고 리사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스타일리스트는 리사의 화장을 해주었지만 리사가 아무것도 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부 아줌마는 다리실을 유기농 비알레르기 제품으로 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의 주요 라이벌인 로라는 하루 종일 촬영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어요. 누가 범인일까요? 스타일리스트였어요. 그날 리사가 삼킬 수 있었던 건 립스틱 뿐이었어요. 그림을 보세요. 누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나요? 소녀는 덜 위험해요. 2층에 앉아있고 아래에 수영장이 있어요. 남자는 좀 더 위험해요. 그가 앉아있는 건물이 더 높아요. 하늘에 있는 구름과 비행기가 보여요. 한 그릇에 붙이면 타는데 정확히 1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두 끈을 사용해서 에이미가 45분을 측정하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첫 번째 끈의 양쪽 끝과 두 번째 끈의 한쪽 끝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30분 안에 첫 번째 줄이 완전히 타버릴 거예요. 남은 15분을 측정하기 위해 두 번째 끈의 다른 한쪽에 불을 붙여야 해요. 끈이 완전히 연소되면 45분이 지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유명한 오페라 가수예요. 그는 왕과 왕비를 위해서 7일 연속으로 공연할 예정입니다. 그는 공연에 대한 답례로 하루에 금괴 7분의 1을 지불받기로 했어요. 아담은 선불금을 받지 않아요. 그는 매일 지불을 요구합니다. 금괴의 7분의 1이죠. 아담에게 매일 지불할 수 있도록 금괴를 자르는 가장 적은 횟수는 몇 번일까요? 두 번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첫째 날 금괴의 7분의 1을 잘라서 아담에게 줍니다. 둘째 날 금괴의 7분의 1을 잘라서 아담에게 주고 7분의 1 조각을 돌려받아요. 셋째 날 아담에게 전날 받은 7분의 1을 지불해요. 넷째 날 아담에게 금괴의 7분의 4 조각을 주고 7분의 1과 7분의 1을 거스름돈으로 받습니다. 다섯째 날 아담에게 금괴 7분의 1을 줍니다. 여섯째 날 7분의 2 조각을 주고 거스름돈으로 7분의 1 조각을 돌려받아요.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 아담에게 마지막 7분의 1 조각을 줍니다. 제니와 샘은 그림 같은 경치의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텐트를 쳐야 했는데 세 군데에 좋은 장소가 있었어요. 숲속, 들판, 그리고 호수 근처예요. 어느 장소를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선택은 들판이에요. 야생동물들은 숲에서 살아요. 호수가 안 되는 이유는 저기 덤불 속에 좀비가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이웃은 아닐 거예요. 조지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마법사가 나타나서 조지를 자신의 성으로 텔레포트 시켰어요. 조지는 3개의 문 중에서 골라야 했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호랑이가 있어요. 두 번째 문 뒤에 화난 공룡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 있는 방은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어요. 조지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두 번째예요. 공룡은 수백만 년 전에 멸종했어요. 제리는 사과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있는 사과의 수는 매주 2배가 됩니다. 30주가 지나면 나무는 완전히 과일로 뒤덮여요. 그 나무가 오렌지로 절반이 덮이는데 몇 주가 걸릴지 추측할 수 있나요? 오렌지는 사과나무에서 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사과로 덮이는 데는 29주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사과의 수는 매주 2배로 증가하기 때문이죠. 태평양에 섬이 있어요. 섬에는 집이 있어요. 집 한가운데에 물 한 잔이 있어요.
물컵 안에 동전이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글자 평이에요. 해리는 파티에 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이 4명 있었어요. 그중 한 명과 얘기하고 싶었어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여자의 손을 보세요. 좀비예요. 두 번째 여성은 목에 흡혈귀에 물린 자국이 있어요. 언제든지 흡혈귀로 변할 수 있고 데이트를 망칠 수 있어요. 네 번째 여자는 유령이에요. 그래서 해리는 세 번째 여자에게 말을 걸어야 해요. 토마스 형사는 홀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발 와주세요. 강도를 당했어요.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차 뒷좌석에 지갑을 뒀는데 신호등에서 멈추었을 때 누군가가 문을 열고 제 지갑을 낚아챘어요. 토마스 형사는 도로를 질주해서 범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홀리를 보고 그녀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어요. 어떻게요? 홀리는 문이 2개 달린 차를 타고 있었어요. 어떻게 도둑이 뒷좌석에서 뭔가를 훔칠 수 있죠? 집이 3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매우 이상해요. 어느 집이 이상한지 알 수 있나요? 발자국을 보세요. 첫 번째 집과 세 번째 집을 드나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집에 드나든다는 뜻이죠? 두 번째 집의 경우 발자국이 한 방향으로만 있어요. 안으로 향하고 있죠? 사람들은 들어가긴 해도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 지저분한 바닥을 보세요. 이 전선들을 사용해서 충전할 수 있는 노트북의 수는 몇 개일까요? (3번) 연장선은 망가졌어요. 2번은 콘센트 중 하나가 파손되어 있어요. 4번은 콘센트가 한 개밖에 없어서 무용지물이에요. 6번은 케이블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봐요. 1번 연장선을 벽면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2번 선을 첫 번째에 연결해요. 이렇게 하면 1번의 콘센트 2개를 사용하여 노트북 2대를 충전할 수 있어요. 2번 연장선의 콘센트 하나는 5번 연장선을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그중 하나는 어차피 쓸모가 없어요. 이제 2번의 2개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고 5번 연장선의 4개의 콘센트로 모두 6대의 노트북 키라는 아주 독립적인 젊은 여성이에요. 2년 전 그는 알래스카에 있는 단층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 이후로 개와 같이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녀의 집은 사암으로 만들어졌고 꽤 아늑하고 따뜻해요. 여러분은 안에 있는 계단의 색깔을 추측할 수 있나요? 단층 건물에는 계단이 없어요. 어느 날 키라는 개 사료를 사러 마을에 가서 여동생 미아를 만났어요. 그들은 산책하러 갔다가 이 두 집 앞에 멈춰 섰어요. 각각의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2마리의 반려동물과 가족이 살고 있어요. 키라는 미아에게 이 집들에 대한 2가지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왼쪽에는 건조된 음식을 좋아하는 개가 있는 집이 있어. 하지만 다른 반려동물들은 통조림을 좋아해. 그리고 오른쪽 집에 있는 가족은 7살 된 개와 갓 태어난 반려동물이 있어. 미아는 키라에게 2 가족 모두 고양이를 키우는 걸까? 라고 물었어요. 키라는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고양이가 있는 집을 알아맞히면 내가 10만 원 줄게. 여러분은 어떤 가족이 고양이를 기를 가능성이 더 높은지 추측할 수 있나요? 좋아요. 이걸 분석해봅시다. 왼쪽 집은 3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공해요. 어린 고양이와 늙은 개, 어린 개와 늙은 고양이, 아니면 그냥 개 2마리. 고양이 선택지는 고려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아가 그 집에는 적어도 1마리의 개가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죠. 이제 이 3가지 옵션 모두 동일하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중 2은 고양이를 포함해요. 그래서 고양이가 그 집에 살 확률은 3분의 2예요.
오른쪽 집은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미 나이든 반려동물이 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첫 번째 가능성이 있어요. 어린 반려동물이 고양이고 늙은 동물이 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개가 2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가능성이 반반이에요. 따라서 키라는 왼쪽 집을 골라야 해요. 이렇게 하면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지죠. 미아는 키라를 자신의 회사에 초대했어요. 그녀는 고급 리조트 호텔의 매니저예요. 그 건물은 7층이에요. 지금 5명이 1층 객실에 묵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층마다 이전 층보다 3명이 더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층 엘리베이터가 제일 많이 눌려지는지 알 수 있나요? 첫 번째 층이요. 1층에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방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눌러야 하죠. 윌은 유명한 억만장자예요. 그는 호텔에서 가장 좋은 방에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그에겐 각각 1.8kg, 0.9kg, 0.45kg 나가는 금괴 3개를 갖고 있어요. 그 방 요금은 하루에 금 0.45kg이에요. 그리고 호텔 직원은 성금을 받지 않아요. 윌은 호텔에서 7일 동안 머물고 싶어 해요. 그는 어떻게 방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계획은 다음과 같아요. 첫날에 윌은 0.45kg짜리 금괴를 줘야 해요. 둘째 날 그는 0.9kg짜리 금괴를 주고 0.45kg짜리 금괴를 도로 받아와야 해요. 셋째 날 윌은 0.45kg짜리 금괴로 다시 지불해야 해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그는 1.8kg짜리 금괴를 주고 0.45kg과 0.9kg짜리 금괴를 모두 받아와야 해요. 5일째에 0.45kg짜리를 지불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날 0.9kg 금괴를 주고 0.45kg 금괴를 도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7일째 되는 날 윌은 마지막 0.45kg짜리 금괴로 돈을 내면 돼요. 윌은 미아에게 제 수수께끼를 풀면 제 컬렉션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줄게요 라고 거래를 제안했어요. 그는 이 성냥개비들로 정사각형 하나 안에 4개의 작은 정사각형을 배열했어요. 성냥개비 2개만 빼서 5개가 아닌 정사각형 2개만 나오게 할 수 있나요? 미아는 바로 해냈어요. 여러분은요? 여기 정답이에요. 이 성냥개비들을 없애면 돼요. 그럼 짜잔! 사각형이 2개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윌은 키라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의 수집품에는 100개의 귀중한 붉은 돌과 100개의 심플한 하얀 돌들이 있어요. 그 억만장자는 소녀에게 머리와 꼬리라는 라벨이 붙은 2개의 다른 가방을 줬어요.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돌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키라는 동전을 던져 거기에 맞는 가방에서 돌을 골라야 해요. 머리 또는 꼬리. 빨간 돌이라면 그녀는 모든 귀한 돌들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얀 돌을 고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돼요. 키라는 우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돌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요? 만약 한 가방에 하나의 귀중한 붉은 돌만 넣고 나머지 모든 돌들을 다른 가방에 넣으면 이길 확률은 4분의 3이 될 거예요. 행운을 빌어봅시다. 이 호텔 로비에는 인간과 늑대인간 둘 다 있어요. 둘은 아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외모로 봐서는 누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어요. 사람과 늑대인간 모두 진실만을 말하거나 거짓말만 해요. 미아와 키라에게 이 잘생긴 두 남자가 다가왔어요. 아담은 빌은 거짓말쟁이 늑대인간이에요. 그리고 전 인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빌이 말했어요. 아담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키라와 미아가 이 두 남자가 진짜 뭔지 결정하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우린 이들이 사실을 반만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따라서 아담의 진술은 그 두 부분이 모두 사실일 때만 진실이 되겠죠.
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아담도 정직해야겠네요. 하지만 아담은 빌을 거짓말쟁이라고 불렀고 진술이 충돌해요. 그렇다면 빌의 진술이 사실일 수 없다는 게 되죠. 그래서 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면 우린 아담도 거짓말쟁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본성은 어떨까요? 인간인가요? 늑대인간인가요? 아담의 첫 번째 진술은 거짓말인데 그럼 빌이 늑대인간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게 되죠. 그러므로 빌은 거짓말을 하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의 진술은 자기는 거짓말하는 늑대인간이라는 걸 의미해요. 아담과 빌은 키라와 미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녀들에게 부모에 대해 물었을 때 키라는 우린 아빠와 엄마가 같아요. 그리고 우리 둘 다 같은 날에 태어났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지명수배범은 누구일까요? 오른쪽 여자예요. 포스터 사진과 같은 점이 있어요. 신분 도용자는 누구일까요? 오른쪽 남자예요. 그의 진짜 신분증은 가방에서 삐져나와 있어요. 그가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는 누구일까요? 왼쪽 여자예요. 여자는 대본을 거꾸로 읽고 있어요. 배우인 척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누가 진짜 도둑일까요? 두 남자 모두 도둑이에요. 한 남자가 여자의 주의를 끄는 동안 다른 남자가 여자의 전화기를 훔치려고 해요. 부유한 사업가 윌슨 씨의 유언장이 도난당했습니다. 그때 집에는 윌슨 씨의 아내, 요리사, 집사, 가정부, 정원사 5명이 있었어요. 모두 형사에게 그날 저녁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했어요. 윌슨 부인은 벽난로 옆에 앉아서 술을 놓고 있었어요. 요리사는 아침을 만들고 있었어요. 집사는 거실에서 여러 명의 일꾼들을 감독하고 있었어요. 가정부는 복도에서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정원사는 온실의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형사는 도둑을 체포했습니다. 누가 범인이고 형사는 어떻게 그것을 알아냈을까요? 요리사가 도둑이에요. 그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사건은 저녁에 발생했어요. 릴리는 꽃가게를 운영했어요. 어느 날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경찰은 릴리의 가게에 도둑이 들었다고 말했어요. 릴리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유리 조각들이 가게 근처 땅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가게 안에 있는 화분과 화초들이 부서져 있었어요.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습니다. 릴리의 전 남편인 제이콥은 서둘러서 가게 앞을 지나가느라 유리창이 깨진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경찰이 제게 전화를 했을 때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어요. 릴리의 친구 카밀은 이렇게 말했어요. 릴리가 가게에서 뭔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부서져 있었어요. 제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릴리의 전 직장 동료인 매트는 근처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창문을 깨고 가게로 몰래 들어가는 걸 봤어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와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나요? 매트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유리 파편이 땅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범인이 창문을 안에서 깨야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잠깐 쉬어가죠. 이번에 여러분은 빨리 생각해야 해요. 메리의 엄마는 4명의 딸이 있어요. 첫째 이름은 4월이, 둘째는 5월이, 셋째는 6월이에요. 그럼 넷째 딸의 이름은 뭘까요? 당연히 메리죠. 이 목록에서 나머지와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엘리자베스 여왕, 윌리엄 셰익스피어, 셜록 홈즈, 아리스토텔레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도널드 트럼프. 셜록 홈즈예요. 그는 목록에서 유일한 허구의 인물이에요. 8명의 소녀들이 집 안에 있고 각각 무언가로 바쁩니다. 첫 번째 소녀는 저녁을 요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벽난로에 불을 붙이고 있어요. 세 번째 소녀는 체스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책을 읽고 있어요. 다섯 번째 소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집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소녀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어요. 여덟 번째 소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소녀와 함께 체스를 두고 있어요. 한 여성은 1850년에 40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860년에 그 여자는 30살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것은 1860년이 1850년보다 더 먼저일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여자가 기원전 1850년에 40세, 기원전 1860년에 30세였다는 걸 의미해요. 한 예술가가 공원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덮을 모자도 우산도 없었어요. 또한 폭우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나무 아래에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머리카락 한 올도 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예술가는 대머리였어요. 이제 탐정 수수께끼로 돌아가죠. 로버트는 복권으로 100만 달러에 당첨됐어요. 그는 이 사실을 아내를 포함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집에서 그는 돈을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에 넣었어요. 다음 날 돈이 사라졌어요. 경찰은 모든 용의자를 신문하기 위해 불렀어요. 로버트의 아내 에밀리는 아침에 남편의 사무실을 청소하러 갔어요. 금고는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로버트의 사업 파트너인 제임스는 말했어요. 불쌍한 로버트, 항상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했는데. 난 어제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봤어요. 그리고 로버트의 친구인 마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체육관에 있다가 집에 갔어요.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상상이 안 돼요. 경찰은 도둑을 체포했어요. 누군지 추측할 수 있나요? 로버트의 사업 파트너가 한 짓이에요. 로버트는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빈 금고를 알아챘지만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마리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매우 강력한 우승 후보자였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이길 것이라고 믿었어요. 준비 운동 시간이 다 끝나고 모든 참가자들은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나가 첫 번째였어요. 그녀는 대단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고 경기를 계속할 수 없게 됐어요. 조사 결과 누군가가 그녀의 스케이트를 망가뜨린 것으로 드러났어요.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인터뷰했어요.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클린과 케이트가 마리나의 공연 전에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둘이 스케이트를 망가뜨린 게 분명해요. 제클린이 말했어요. 네, 라커룸에 제 물건을 가지러 간 건 맞아요. 하지만 케이트는 거기서 못 봤어요. 케이트가 말했어요. 네, 그건